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수업은 그림 어떻게 변해왔을까? 그림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감상 수업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봅시다. 첫째, 20세기 전까지 미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작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수행평가인 작품 감상 활동을 할 텐데요. 본 영상을 집중해서 보면서 학습지와 작품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화면 속에 보이는 인물은 누굴까요? 다들 잘 알고 있죠?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모나리자를 모르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모나리자, 대체 왜 유명할까요? 우선 모나리자의 화가부터 알아봅시다. 모나리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다빈치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화가이자 과학자, 건축가이자 해부학자, 철학자이자 등등등등 15, 16세기를 대표하는 소위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나리자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 주인공은 누구며 눈썹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림 속 주인공에 대한 힌트는 그림의 제목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모나는 결혼한 여성을 높여 부르는 말로 부인이라는 뜻이고 리자는 그림 속 인물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모나 부인이 그림 속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썹은 어디로 갔을까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눈썹을 완성하기 전에 다빈치가 노안에 걸려 미완성으로 남겨졌다는 설. 또 다른 하나는 눈썹이 없는 여인을 그렸다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이마가 넓은 여인이 미인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눈썹을 밀어서 이마를 넓어 보이게 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실 같나요? 마지막 궁금증, 도대체 모나리자는 왜 유명할까요? 첫째,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 때문인데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미소로 보이기도 하고 썩소로 보이기도 한 신비로운 표현 때문에 모나리자가 유명해졌다고 하죠. 둘째, 작품에 사용된 스푸마토 기법 때문에 유명한데요. 스푸마토 기법은 이 작품의 화가 다빈치에 의해 개발되었는데요. 다빈치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해서 모나리자의 윤곽선을 안개처럼 부드럽게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우면서도 엄청나게 사실적인 표현을 해내서 미술사에 걸작을 남겨주었죠. 세 번째, 조금 뜻밖의 이유인데요. 1911년 루브르 박물관 직원에 의한 모나리자 도난 사건 때문에 모나리자가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도난 전에는 모나리자가 이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원에 의해서 그림이 도난당하면서 작품을 찾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이 홍보도 많이 하고 뉴스를 터뜨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나리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나리자를 기점으로 그 이전, 그 이후의 미술의 변화를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모나리자가 등장하기 2000년 전으로 가봅시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입니다. 그 오래전부터 이미 인간의 손기술은 사람의 인체를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났네요. 이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 성당의 한 벽화를 살펴보겠습니다. 500년 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보다 손재주가 조금 퇴보한 것 같지 않나요? 입체감 없이 평면적이고 대강 그린 듯한 표현이 그리스 로마 시대와는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등장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수가 탄생한 이후부터 그림은 무엇인가를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그리는 데 더욱 집중했습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림 속에 예수에 대한 존경심과 신앙심을 표현하는 데 더욱 주력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보기에 못 그려 보이는 그림에도 점점 실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나리자가 등장할 무렵에는 예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처럼 잘 그리고 잘 만들었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화가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죠? 르네상스는 재생, 부활이라는 뜻으로 그리스 로마 시절을 부활시키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대표적 화가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럼 모나리자 이후의 그림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뭐든 너무 오래 지속되면 지겨움을 느끼게 되죠. 잘 그린 그림들도 마찬가지로 점점 지겨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그림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인물을 똑같이 잘 그리는 것은 화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그 일을 카메라가 더욱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화가들의 밥줄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화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변화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발명, 튜브 물감이 발명되면서 화가들은 힘들게 매번 물감 가루로 색을 만들었어야 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튜브 물감만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서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야외로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카메라의 등장으로 화가들은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했고 튜브 물감의 발명이 화가들의 밥줄을 연장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화가들은 똑같이가 아닌 순간순간 변화하는 풍경의 인상을 그리고 빠르고 거칠고 간단한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화가 개개인의 개성과 예술성을 살려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림의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인상, 해돋이입니다. 이 작품 이후로 많은 화가들은 똑같이 그리는 그림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개성과 예술성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색과 형태로 표현한 고흐도 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2500년 정도 되는 미술의 역사를 모나리자를 기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퀴즈를 풀어봅시다. 영상을 잘 봤다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하세요. 퀴즈를 다 푼 학생들은 학습지 뒷면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고서 주제 작품은 인상, 해돋이입니다. 모나리자 이후 가장 큰 그림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랍니다. 작품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고 해당 물음에 대한 답을 작성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학습 영상을 열심히 봤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고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주세요. 작성한 활동지는 선생님 책상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그림 어떻게 변해왔을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